사위? 넌 이미 남이야. 이 돈은 내 딸 거야. 새벽 4시 75살 김정분 할머니는 오늘도 국밥집 불을 켭니다. 25년 하루도 쉬지 않고 모은 돈. 통장에는 5억 3천만 원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위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장모님, 1억만 빌려주세요. 도박빚, 사채, 독촉, 그리고 절박한 눈빛. 하지만 정분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그 순간부터 시작된 싸움. 사위는 법정까지 끌고 갔고 사채업자들이 찾아왔습니다. 평생 모은 5억, 과연 누구의 손에 들어갔을까요? 그리고 그 선택이 가져온 결말은? 지금부터 들려드리는 이야기, 장모님을 구박했더니 그날 통장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끝까지 들어보시겠습니까?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장모님, 돈 좀 빌려주세요. 전화는 새벽 4시에 왔다. 정부는 불 켜던 손을 멈췄다. 사위 목소리였다. 떨리고 있었다. 재호야, 지금 몇 시인데? 급해요. 진짜 급해요. 정부는 가스불을 켰다. 대답은 하지 않았다. 사위는 숨을 몰아쉬었다. 1억이요. 1억만 빌려주세요. 무슨 일이야? 사채 독촉이 왔어요. 오늘까지 안 갚으면 집으로 온대요. 정부는 냄비에 물을 부었다. 사채를 왜 썼어? 사업 자금이었어요. 근데 다 날렸어요. 도박에. 정부는 물을 멈췄다. 도박? 죄송해요. 제가 미쳤었어요. 근데 지금 안 갚으면 저 죽어요. 재호야. 장모님, 제발이에요. 이번만 도와주세요. 정부는 전화를 끊었다. 손이 떨렸다. 냄비가 끓기 시작했다. 정부는 국자를 들었다. 25년째 같은 시간, 같은 자리였다. 사위는 작년부터 달라졌다. 자영업이 망했다. 빚이 생겼다. 말투가 거칠어졌다. 딸한테도 정분한테도. 아침 6시 첫 손님이 왔다. 단골이었다. 70 넘은 할아버지가 국밥 한 그릇을 시켰다. 사장님, 얼굴이 안 좋으시네요. 괜찮아요. 무슨 일 있으세요? 정부는 웃었다. 아니에요. 오전 9시 딸이 왔다. 눈가가 부어 있었다. 말은 없었다. 국밥 한 그릇을 먹고 갔다. 정부는 묻지 않았다. 11시 점심 장사가 시작됐다. 손님이 몰렸다. 정부는 국자를 들었다. 국물을 퍼담았다. 밥을 말았다. 김치를 올렸다. 점심 장사가 끝났다. 오후 2시였다. 정부는 설거지를 시작했다. 가게 문이 열렸다. 사위였다. 정부는 손을 닦았다. 사위는 창백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다. 장모님, 들어와. 사위는 자리에 앉았다. 떨고 있었다. 정부는 물을 따라줬다. 사위는 물을 단숨에 마셨다. 재호야, 진정해. 진정이 안 돼요. 사채업자가 오늘 밤에 온대요. 경찰 불러. 차용증이 있어서 소용없어요. 정부는 사위 앞에 앉았다. 1억이 어떻게 된 거야? 자세히 말해봐. 사위는 고개를 숙였다. 작년에 사업 망했을 때요. 다시 일어서려고 대출 받았어요. 은행 대출 다 막혀서 사채 썼어요. 그 돈으로 뭐 했어? 처음엔 진짜 사업 준비했어요. 근데 프랜차이즈 계약금 날리고 그때부터 정신이 없었어요. 도박은 언제 시작했어? 사위는 대답하지 않았다. 재호야, 언제부터냐고. 1년 전부터요. 정부는 한숨을 쉬었다. 미정이는 알아?
몰라요. 절대 말 못해요. 왜? 미정이는 저 때문에 이미 충분히 힘들어요. 이것까지 알면 사위 목소리가 떨렸다. 장모님, 1억만 빌려주세요. 꼭 갚을게요. 제가 다시 일 구해서 갚을게요. 정부는 사위를 봤다. 처음 보는 표정이었다. 진짜 두려워하고 있었다. 재호야, 나한테 그런 돈 없어. 사위 얼굴이 굳었다. 거짓말 마세요. 있으시잖아요. 국밥집 25년 하셨는데. 어떻게 알았어? 미정이한테 물어봤어요. 장모님 통장에 돈 많다고 하더라고요. 정부는 입을 다물었다. 사위는 일어섰다. 정분 앞에 섰다. 장모님, 진짜 급해요. 오늘 밤까지예요. 안 돼. 왜요? 그 돈은 내 돈 아니야. 사위 얼굴이 붉어졌다. 장모님도 가족이잖아요. 가족이 죽게 생겼는데 모른 척 하실 거예요? 너 가족 맞아? 사위는 입을 다물었다. 정부는 일어섰다. 재호야, 나 가게 정리해야 해. 나가줘. 장모님, 나가. 사위는 문을 박차고 나갔다. 정부는 자리에 앉았다. 손이 떨렸다. 그날 저녁 정부는 집에 돌아왔다. 통장 생각이 났다. 서랍을 열었다. 통장을 꺼냈다. 5억 3천만 원. 25년 모은 돈이었다. 국밥 한 그릇 10,000원씩 쌓였다. 하루도 빠짐없이 일했다. 명절도 설날도 추석도 가게 문을 열었다. 정부는 통장을 덮었다. 서랍에 넣었다. 사위에게 줄 생각은 없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딸이었다. 엄마, 재호가 왔다 갔어? 응. 미안해, 엄마. 재호가 요즘 이상해서. 괜찮아. 재호가 엄마한테 돈 빌려달라고 한 거 맞지? 정부는 대답하지 않았다. 엄마, 절대 빌려주지 마. 재호 요즘 도박해. 내가 봤어. 알았어. 엄마, 미안해. 내가 잘못 봤어. 그 사람을. 전화가 끊겼다. 정부는 창밖을 봤다. 달이 떠 있었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사흘이 지났다. 정부는 국밥집 문을 열었다. 새벽 4시였다. 사위는 매일 전화했다. 정부는 받지 않았다. 문자가 쌓였다. 장모님, 답 주세요.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안 주시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정부는 문자를 지웠다. 오후 2시 장사가 끝났다. 정부는 설거지를 했다. 가게 문이 열렸다. 사위가 아니었다. 남자 둘이었다. 정장을 입었다. 선글라스를 꼈다. 김정분 사장님 되십니까? 네. 박재호 씨 아시죠? 정부는 물을 잠갔다. 누구세요? 돈 빌려준 사람들이에요. 박재호 씨가 오늘까지 1억 갚기로 했는데 연락이 안 되네요. 저는 모르는 일이에요. 남자가 명함을 내밀었다. 박재호 씨가 담보로 장모님 통장 얘기했어요. 5억 넘게 있다고. 정부는 명함을 받지 않았다. 제 돈이랑 사위 빚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상관 있죠. 가족이잖아요. 가족이라고 남의 빚 갚아줄 의무 없어요. 남자가 웃었다. 의무는 없죠. 근데 박재호 씨 집에 따님이랑 손주 있잖아요. 우리가 오늘 밤에 방문할 건데 장모님 괜찮으세요? 정부는 남자를 똑바로 봤다. 협박이에요? 협박 아니에요. 그냥 사실 말씀드리는 거예요. 남자들은 나갔다. 정부는 핸드폰을 꺼냈다. 딸에게 전화했다. 엄마, 왜? 너 지금 집이야? 응. 강이랑 당장 나와. 내 집으로 와. 왜? 무슨 일이야? 지금 설명 못해. 일단 나와. 엄마, 무서워. 괜찮아. 빨리 와. 전화를 끊었다. 정부는 가게 문을 닫았다. 집으로 갔다. 1시간 후
딸과 손주가 왔다. 딸은 가방 하나만 들고 있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정부는 거실에 앉혔다. 오늘 일을 설명했다. 딸 얼굴이 하얘졌다. 재호가 미쳤네. 사채업자까지 동원하고 너 오늘부터 여기서 자. 엄마, 근데 재호는 어떻게? 재호는 재호가 알아서 해. 딸은 눈물을 닦았다. 엄마, 미안해. 왜? 내가 그런 사람이랑 결혼해서. 정부는 딸을 안았다. 내 잘못 아니야. 그날 밤 정부는 딸과 손주를 재웠다. 거실에 나와 앉았다. 핸드폰이 울렸다. 사위였다. 장모님, 사채업자 보냈죠? 너 때문에 온 거잖아. 장모님이 돈만 빌려주시면 다 해결돼요. 안 돼.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제가 죽으라고요? 내 문제는 내가 풀어. 장모님도 책임 있어요. 장모님이 딸한테만 돈 주고 저한테는 안 주잖아요. 정부는 웃었다. 차가운 웃음이었다. 재호야, 너 정신 차려. 딸한테 준 건 내 딸이니까 준 거야. 너는 이제 남이야. 아직 이혼 안 했어요. 이혼해. 싫어요. 절대 안 해요. 그럼 장모님 돈 한 푼도 못 받잖아요. 정부는 전화를 끊었다. 창밖을 봤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토요일 오전이었다. 정부는 국밥집 문을 열었다. 딸과 손주는 집에서 자고 있었다. 새벽 4시 불을 켰다. 냄비를 올렸다. 국물을 끓였다.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김정분 씨 되십니까? 네. 저는 법무법인 정의 변호사 이동규입니다. 박재호 씨 대리인으로 전화드렸습니다. 정부는 불을 줄였다. 무슨 일이세요? 박재호 씨가 빚 문제로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장모님께서 도와주시면 좋겠다고 하셨는데요. 변호사가 왜 이런 전화를 해요?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입니다. 박재호 씨가 사채를 못 갚으면 따님 명의 재산도 압류될 수 있습니다. 딸은 관계없어요. 혼인 중 발생한 빚이면 연대 책임입니다. 정부는 한숨을 쉬었다. 알아서 하세요. 전화를 끊었다. 오전 10시 딸이 가게로 왔다. 강희는 정분 집에 두고 왔다. 엄마, 변호사한테 연락 왔어? 응. 나한테도 왔어. 재호가 완전히 미쳤어. 정부는 앞치마를 벗었다. 딸 앞에 앉았다. 너 이혼해야겠다. 나도 그 생각이야. 딸은 가방을 열었다. 서류를 꺼냈다. 엄마, 어제 변호사 만나고 왔어. 진짜? 응. 이혼 서류 준비했어. 정부는 서류를 받았다. 펼쳤다. 빨리 진행하래? 응. 재호가 동의 안 하면 재판 이혼 갈 거야. 증거는? 딸은 핸드폰을 꺼냈다. 사진을 보여줬다. 사위가 도박장에 있는 사진이었다. 탐정 고용했어. 재호 도박하는 거 다 찍었어. 정부는 핸드폰을 돌려줬다. 잘했어. 엄마, 그리고 딸은 다른 사진을 보여줬다. 사위가 여자와 찍은 사진이었다. 외도도 했어. 정부는 사진을 오래 봤다. 딸에게 돌려줬다. 언제부터 알았어? 3달 전. 왜 진작 말 안 했어? 확신이 없었어. 그리고 부끄러웠어. 정부는 딸 손을 잡았다. 이제 괜찮아. 곧 끝나. 딸은 울었다. 엄마, 나 바보 같지? 아니야. 바보 맞아. 재호가 나한테, 엄마한테 그렇게 했는데도 참았잖아. 정부는 딸을 안았다. 이제 안 참아도 돼. 그날 오후 딸은 사위를 만났다. 카페였다. 변호사가 함께 갔다. 사위는 서류를 받았다. 펼쳤다. 얼굴이 굳었다. 이게 뭐야? 이혼 서류. 미쳤어? 사인해. 사위는 서류를 던졌다. 나 안 해.
절대 안 해. 변호사가 파일을 꺼냈다. 사진들을 펼쳤다. 도박장 사진, 여자와 찍은 사진. 사위 얼굴이 하얘졌다. 이거 어떻게? 증거 충분합니다. 협의 이혼 안 하시면 재판 갑니다. 사위는 입을 다물었다. 딸이 말했다. 재호야, 그냥 사인해. 재판 가면 내가 더 손해야. 장모님 돈은? 그건 내 돈 아니야. 사위는 서류를 집어들었다. 펜을 꺼냈다. 사인했다. 던졌다. 좋아. 이혼해. 근데 나도 포기 안 해. 장모 돈 꼭 받아낼 거야. 사위는 나갔다. 딸은 서류를 챙겼다. 그날 밤 정부는 딸에게 전화를 받았다. 엄마, 끝났어. 수고했어. 엄마, 나 이제 자유야. 딸은 울었다. 기쁜 울음이었다. 정부는 통장을 꺼냈다. 서랍 깊은 곳에 있었다. 5억 3천만 원. 내일 은행에 가야 했다. 월요일 오전이었다. 정부는 국밥집 문을 열지 않았다. 은행으로 갔다. 오전 9시였다. 창구에 앉았다. 직원이 물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통장 정리하러 왔어요. 신분증하고 통장 주세요. 정부는 건넸다. 직원이 컴퓨터를 봤다. 김정분 고객님, 5억 3천만 원 맞으시죠? 네. 어떻게 하시려고요? 명의 바꾸고 싶은데 안 되죠? 네, 명의 변경은 안 됩니다. 새 계좌 만드셔야 해요. 그럼 일부만 딸 계좌로 보내주세요. 얼마요? 1억. 직원이 서류를 내밀었다. 계좌번호 적어주세요. 정부는 딸 계좌번호를 적었다. 서명했다. 처리 완료됐습니다. 정부는 통장을 받았다. 잔액을 확인했다. 4억 3천만 원. 고객님, 그런데 이 계좌 후원 내역이 정말 많으시네요. 정부는 고개를 들었다. 후원이요? 네. 지난 20년간 매달 정기 후원하신 기록이 있어요. 총 3억 정도요. 아, 그거요. 어디 후원하셨어요? 여러 곳이요. 어린이집, 양로원, 장학재단. 직원이 웃었다. 대단하세요. 정부는 통장을 가방에 넣었다. 일어섰다. 그때였다. 은행 문이 열렸다. 사위가 들어왔다. 정부는 고개를 돌렸다. 사위가 정분을 봤다. 장모님. 사위가 빠르게 다가왔다. 여기서 뭐 하세요? 정부는 대답하지 않았다. 나가려고 했다. 사위가 팔을 잡았다. 혹시 돈 빼러 오신 거예요? 나 딸한테 주려고 하시죠? 안 돼요. 저도 권리 있어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다. 정부는 팔을 뺐다. 재호야, 너 이혼했어. 이제 남이야. 이혼해도 혼인 중 재산은 나눠야죠. 장모님이 딸한테 준 거 저도 절반 받을 권리 있어요. 정부는 사위를 똑바로 봤다. 너 진짜 끝까지 가려고? 네. 저 억울해요. 장모님이 저만 차별하잖아요. 정부는 가방을 열었다. 통장을 꺼냈다. 사위 앞에 펼쳤다. 이거 봐. 잔액 4억 3천이야. 사위 눈이 커졌다. 4억? 근데 원래는 5억 3천이었어. 1억은요? 딸한테 줬어. 방금. 사위 얼굴이 붉어졌다. 왜요? 왜 저한텐 안 주고 딸한테만 줘요? 정부는 통장을 닫았다. 너는 자격이 없어. 무슨 자격이요? 사람 자격. 사위는 입을 다물었다. 정부는 통장을 가방에 넣었다. 재호야, 너 우리 딸한테 뭐 했어? 도박하고 외도하고 빚 만들고 그래놓고 내 돈 달라고? 그건 나는 25년 국밥 팔아서 이 돈 모았어. 손님들 보면서 힘든 사람들 도우면서 모았어. 정부는 사위를 봤다. 근데 너한테는 한 푼도 안 줘.
절대로. 정부는 은행을 나갔다. 사위가 따라왔다. 장모님, 후회하실 거예요. 정부는 돌아보지 않았다. 택시를 탔다. 집으로 갔다. 차 안에서 정부는 가방 안 통장을 만졌다. 4억 3천만 원. 아직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화요일 저녁이었다. 정부는 국밥집 문을 닫았다. 오후 6시였다. 집으로 가려는데 핸드폰이 울렸다. 딸이었다. 엄마, 집 앞에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 누구? 정장 입은 남자 둘. 차에서 우리 집 보고 있어. 정부는 걸음을 멈췄다. 문 잠그고 밖에 나가지 마. 엄마, 무서워. 엄마가 지금 갈게. 정부는 택시를 탔다. 딸 집으로 갔다. 15분 후 도착했다. 아파트 앞에 검은색 차가 서 있었다. 남자 둘이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정부는 차 옆을 지나갔다. 남자가 불렀다. 김정분 사장님? 정부는 멈췄다. 돌아봤다. 누구세요? 박재호 씨 아시죠? 우리가 빌려준 돈 아직 못 받았어요. 그건 제 상관 아니에요. 남자가 다가왔다. 상관 있죠. 박재호 씨가 장모님 통장 담보로 빌렸거든요. 그건 박재호 씨 마음대로 한 거예요. 그래도 약속은 약속이잖아요. 정부는 핸드폰을 꺼냈다. 지금 경찰 부를까요? 남자가 웃었다. 부르세요. 우리 합법이에요. 차용증 있고 이자도 법정 이율이에요. 그럼 박재호 씨한테 받으세요. 박재호 씨 도망갔어요. 연락 안 돼요. 정부는 아파트 쪽으로 걸었다. 남자가 따라왔다. 사장님, 1억만 주시면 조용히 끝나요. 안 그러면 따님한테 매일 찾아갈 거예요. 정부는 멈췄다. 돌아봤다. 협박이에요? 협박 아니에요. 그냥 우리 권리 찾는 거예요. 1억 없어요. 남자가 명함을 내밀었다. 생각해 보세요. 내일까지 연락 주세요. 남자들은 차를 타고 떠났다. 정부는 집으로 올라갔다. 딸이 문을 열었다. 얼굴이 창백했다. 엄마, 저 사람들 누구야? 사채업자. 재호 빚 때문에? 응. 딸은 소파에 주저앉았다. 엄마, 어떡해. 저 사람들 맨날 올 것 같아. 정부는 딸 옆에 앉았다. 괜찮아. 내가 해결할게. 어떻게? 정부는 대답하지 않았다. 핸드폰을 꺼냈다. 변호사에게 전화했다. 네, 김정분 고객님. 변호사님, 사채업자가 저희 집 앞에 왔어요. 협박했습니까? 1억 내라고 했어요. 고객님은 채무자가 아니니까 지급 의무 없습니다. 계속 협박하면 경찰에 신고하세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다. 딸이 물었다. 뭐래? 경찰 신고하래. 그럼 괜찮은 거야? 정부는 창밖을 봤다. 검은색 차가 다시 돌아왔다. 아파트 앞에 섰다. 글쎄, 그날 밤 정부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딸과 손주는 방에서 자고 있었다. 새벽 2시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김정분 사장님, 생각 좀 해보셨어요? 사채업자였다. 새벽에 왜 전화해요? 급하니까요. 1억 내일까지만 기다릴게요. 없다고 했잖아요. 거짓말 마세요. 통장에 5억 있는 거 다 알아요. 정부는 전화를 끊었다. 핸드폰을 껐다. 창밖을 봤다. 검은색 차가 여전히 서 있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사채업자는 매일 왔다. 아파트 앞에 차를 세우고 기다렸다. 딸은 집 밖에 나가지 못했다. 금요일 오전 정부는 국밥집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오후 2시였다. 가게 문이 열렸다. 등기 우편 배달원이었다. 김정분 사장님이세요? 네. 소장입니다. 서명해 주세요.
정부는 서명했다. 봉투를 받았다. 배달원이 나갔다. 정부는 봉투를 뜯었다. 소증이었다. 원고 박재호, 피고 김정분. 청구 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 정부는 소장을 읽었다. 사위 주장은 간단했다. 피고 김정부는 원고 박재호가 혼인 중일 때 원고와 원고 배우자에게 각각 1억씩 증여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혼 후 배우자에게만 1억을 증여하고 원고에게는 주지 않았다. 이는 부당이득이다. 정부는 소장을 내려놓았다. 변호사에게 전화했다. 네, 고객님. 소장 받았어요. 예상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박재호 씨 주장은 근거가 없어요. 재판은 언제예요? 다음 달 첫째 주일 겁니다. 준비 잘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었다. 정부는 소장을 다시 읽었다. 사위는 증인까지 준비했다고 적혀 있었다. 그날 저녁 정부는 딸에게 소장을 보여줬다. 엄마, 재호가 미쳤네. 증인이 누구래? 딸이 소장을 읽었다. 김영숙 이 사람 누구야? 모르겠어. 엄마, 걱정 마. 변호사가 다 처리할 거야. 정부는 고개를 끄덕였다. 한 달이 흘렀다. 재판 날이 왔다. 정부는 법원에 갔다. 딸이 함께 갔다. 변호사가 기다리고 있었다. 고객님, 오늘 재판은 첫 변론입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법정에 들어섰다. 사위가 앉아 있었다. 옆에 변호사가 있었다. 판사가 들어왔다. 재판이 시작됐다. 사위 변호사가 말했다. 원고 박재호는 피고 김정분에게 1억 원을 요구합니다. 피고는 원고가 혼인 중일 때 원고와 원고 배우자에게 각각 1억씩 증여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이혼 후 배우자에게만 1억을 증여했습니다. 정분 변호사가 반박했다. 피고 김정부는 그러한 약속을 한 적이 없습니다. 피고가 따님에게 증여한 것은 순수한 부모 자식 간의 증여이며 원고와는 무관합니다. 판사가 물었다. 원고 측 증거 있습니까? 사위 변호사가 서류를 제출했다. 증인 진술서입니다. 증인 김영숙은 피고가 원고에게 딸한테 주는 만큼 너한테도 줄게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정부는 눈썹을 찌푸렸다. 김영숙이 누군지 몰랐다. 판사가 서류를 봤다. 피고 측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분 변호사가 대답했다. 증인이 누구인지, 언제 어디서 그런 말을 들었는지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신빙성이 없습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재판에서 증인 신문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재판이 끝났다. 정분과 딸은 법정을 나왔다. 변호사가 말했다. 걱정 마세요. 증인 나와도 우리가 이길 겁니다. 정부는 고개를 끄덕였다. 복도에서 사위가 기다리고 있었다. 장모님, 정부는 지나가려고 했다. 사위가 앞을 막았다. 장모님, 아직 늦지 않았어요. 1억만 주시면 소송 취하할게요. 비켜. 장모님, 저 진짜 죽을 것 같아요. 사채업자들이 매일 쫓아다녀요. 내가 만든 빚이잖아. 장모님도 책임 있어요. 저 도와주지 않아서 이렇게 됐잖아요. 정부는 사위를 똑바로 봤다. 재호야, 정신 차려. 내 인생 내가 망친 거야. 사위 얼굴이 일그러졌다. 좋아요. 끝까지 가봅시다. 재판에서 장모님이 얼마나 냉정한 사람인지 다 밝혀질 거예요. 정부는 지나갔다. 엘리베이터를 탔다. 문이 닫혔다. 딸이 말했다. 엄마, 재호 완전히 미쳤어. 정부는 대답하지 않았다. 창밖을 봤다.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다. 2주일이 지났다. 두 번째 재판 날이 왔다. 정부는 법원에 갔다.
오전 10시였다. 딸과 변호사가 함께 갔다. 법정에 들어섰다. 사위가 앉아 있었다. 옆에 중년 여자가 있었다. 김영숙이었다. 판사가 들어왔다. 재판이 시작됐다. 오늘은 증인 신문하겠습니다. 증인 김영숙 씨, 앞으로 나오세요. 김영숙이 증인석에 앉았다. 판사가 물었다. 증인은 피고 김정분 씨와 어떤 관계입니까? 국밥집 단골 손님이에요. 언제부터 다녔습니까? 10년 정도요. 증인이 제출한 진술서에 피고가 원고에게 딸한테 주는 만큼 너한테도 줄게라고 말했다고 했는데 언제 들었습니까? 김영숙은 잠깐 말을 멈췄다. 작년 가을쯤이요. 어디서 들었습니까? 국밥집에서요. 정확히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김영숙은 사위를 쳐다봤다. 사위가 고개를 끄덕였다. 박재호 씨가 국밥집에 와서 장모님께 돈 빌려달라고 했어요. 그때 장모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정부는 고개를 저었다. 정분 변호사가 일어섰다. 이에 있습니다. 증인 진술이 모순됩니다. 판사가 물었다. 어떤 모순입니까? 증인은 작년 가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김정분 씨는 작년 가을에 원고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거절했습니다. 판사가 김영숙을 봤다. 증인, 정확히 기억하십니까? 김영숙은 당황했다. 그 날짜는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요. 그럼 언제였습니까? 작년 겨울? 정분 변호사가 말했다. 판사님, 증인 진술이 신빙성이 없습니다. 날짜도 기억 못하고 상황도 모호합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증인 내려가세요. 김영숙은 증인석에서 내려왔다. 판사가 정분을 봤다. 피고 김정분 씨 직접 말씀하시겠습니까? 정분은 일어섰다. 저는 박재호 씨에게 그런 말을 한 적 없습니다. 그럼 따님에게만 1억을 증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부는 가방을 열었다. 통장을 꺼냈다. 이 통장을 보여드려도 될까요?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정부는 통장을 펼쳤다. 판사에게 건넸다. 판사가 통장을 봤다. 입출금 내역을 넘겼다. 입금만 있고 출금은 거의 없네요. 네. 저는 25년 동안 국밥집에서 이 돈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제 돈으로 쓰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썼습니까? 정부는 가방을 다시 뒤졌다. 노트를 꺼냈다. 판사에게 건넸다. 이 노트에 제가 도운 사람들 이름이 있습니다. 판사가 노트를 펼쳤다. 이름들을 봤다. 페이지를 넘겼다. 금액을 봤다. 총 3억 정도 되네요. 네. 병원비, 학비, 전세금. 힘든 사람들 도왔습니다. 판사가 노트를 덮었다. 왜 원고에게는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정부는 사위를 봤다. 박재호 씨는 도와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박재호 씨는 제 딸을 때렸습니다. 외도했습니다. 도박으로 빚을 만들었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다. 그런 사람한테 돈을 주는 건 도와주는 게 아니라 빚을 키워주는 겁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피고의 재산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피고의 자유입니다. 원고는 이미 이혼했으므로 피고의 재산 사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없습니다. 사위가 일어섰다. 판사님, 그건 부당해요. 장모님이 딸한테만 주고 저한테는 안 주는 건 차별이에요. 원고 앉으세요. 사위는 앉지 않았다. 저도 가족이었어요. 10년 넘게 사위였어요. 앉으세요. 안 그러면 퇴정 명령 내리겠습니다. 사위는 천천히 앉았다. 얼굴이 붉어져 있었다. 판사가 말했다. 다음 주에 선고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재판이 끝났다.
정부는 통장과 노트를 가방에 넣었다. 법정을 나왔다. 복도에서 사위가 기다리고 있었다. 장모님, 정부는 멈추지 않았다. 사위가 따라왔다. 장모님, 제발이요. 1억만요. 정부는 돌아봤다. 재호야, 그만해. 안 돼요. 저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사채업자들이 매일 협박해요. 그건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야. 장모님이 도와주시면 다 해결돼요. 정부는 사위를 봤다. 마지막으로 봤다. 재호야, 나는 널 안 도와줘. 절대로. 정부는 돌아섰다. 걸었다. 사위가 소리쳤다. 장모님, 후회하실 거예요. 정부는 돌아보지 않았다. 엘리베이터를 탔다. 딸이 정분 손을 잡았다. 엄마, 수고했어. 정부는 딸 손을 두드렸다. 이제 곧 끝나. 일주일 후 선고 날이 왔다. 정부는 법원에 갔다. 오전 10시였다. 딸과 변호사가 함께 갔다. 법정에 들어섰다. 사위가 앉아 있었다. 얼굴이 수척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있었다. 판사가 들어왔다. 지금부터 선고하겠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다. 원고 박재호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사위 얼굴이 무너졌다. 피고 김정부는 원고에게 어떠한 금액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원고의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으며 증인의 진술도 신빙성이 부족합니다. 판사가 계속 말했다. 또한 원고는 근거 없는 소송으로 피고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혔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사위는 일어섰다. 판사님, 이건 부당합니다. 판결에 불복하시면 항소하십시오. 저는 정말 억울해요. 장모님이 저만 차별했어요. 원고, 조용히 하십시오. 사위는 소리쳤다. 제 인생이 망가졌어요. 다 장모님 때문이에요. 원고, 퇴정하십시오. 법정 경위, 원고를 내보내세요. 법정 경위가 사위를 붙잡았다. 사위는 발버둥 쳤다. 나요. 저 억울해요. 사위는 법정 밖으로 끌려나갔다. 법정이 다시 조용해졌다. 판사가 말했다. 오늘 재판은 여기까지입니다. 재판이 끝났다. 정분과 딸은 법정을 나왔다. 변호사가 악수를 청했다. 축하드립니다. 완전히 이기셨어요. 감사합니다. 위자료 500만 원도 받으실 수 있어요. 정부는 고개를 저었다. 그건 안 받겠어요. 왜요? 그 사람한테 더 받을 건 없어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분과 딸은 법원을 나왔다. 햇빛이 밝았다. 딸이 정분 팔을 잡았다. 엄마, 끝났어. 응. 이제 진짜 끝났어. 정부는 하늘을 봤다. 구름 한 점 없었다. 주차장으로 걸어가는데 누군가 불렀다. 김정분 사장님. 정부는 돌아봤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였다. 사채업자였다. 축하드려요. 재판 이기셨네요. 무슨 일이세요? 박재호 씨 빚 때문에요. 이제 박재호 씨한테서는 못 받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요? 사장님이 대신 갚아주시면 안 될까요? 정부는 웃었다. 제가 왜요? 사장님 돈 많으시잖아요. 1억쯤이야. 제 돈이랑 박재호 씨 빚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남자 표정이 굳었다. 사장님, 우리도 먹고 살아야 해요. 그건 박재호 씨한테 받으세요. 박재호 씨 도망갔어요. 정부는 딸 손을 잡았다. 그건 제 문제가 아니에요. 실례하겠습니다. 정분과 딸은 걸었다. 남자가 소리쳤다. 사장님, 후회하실 거예요. 정부는 돌아보지 않았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갔다. 차 안에서 딸이 물었다. 엄마, 저 사람들 괜찮을까? 괜찮아. 우리랑 상관없어.
재호는? 재호도 재호가 알아서 해야지. 딸은 창밖을 봤다. 엄마, 나 이제 정말 자유야. 정부는 딸 손을 잡았다. 응, 이제 네 인생을 살아. 그날 저녁 정부는 집에 돌아왔다. 소파에 앉았다. 통장을 꺼내 펼쳤다. 4억 3천만 원. 정부는 통장을 덮었다. 노트를 꺼냈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다. 박재호 1억 원 절대 주지 않음. 정부는 펜을 들었다. 한 줄을 더 적었다. 박재호 재판 승소 완전 종결. 정부는 노트를 덮었다. 서랍에 넣었다. 내일도 새벽 4시에 일어날 것이다. 국밥집 문을 열 것이다. 하지만 마음은 가벼웠다. 한 달이 지났다. 정부는 평소처럼 국밥집을 열었다. 새벽 4시였다. 불을 켰다. 냄비를 올렸다. 국물을 끓였다. 사위는 항소하지 않았다. 연락도 없었다. 위자료 500만 원도 받지 않기로 했다. 딸은 원룸을 구했다. 손주와 함께 이사했다. 정분 집에서 10분 거리였다. 엄마, 자주 올게. 그래. 강희 데리고 자주 와. 딸은 새 직장도 구했다. 카페였다. 월급은 많지 않았다. 행복해 보였다. 어느 화요일 오후였다. 정부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오후 2시였다.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김정분 사장님이십니까? 네. 저는 서울중앙지검 수사관 이철수입니다. 박재호 씨 사건 관련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정부는 물을 잠갔다. 무슨 일이세요? 박재호 씨가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여러 명에게 투자금을 받고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에요? 참고인 조사가 필요합니다. 박재호 씨가 사장님께도 투자금을 요구했다고 진술했거든요. 저는 안 줬어요. 그 부분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내일 오전에 시간 되십니까?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다. 정부는 딸에게 전화했다. 엄마, 왜? 재호가 사기로 고소당했대. 진짜? 검찰에서 연락 왔어. 내일 조사받으러 가야 해. 딸은 잠깐 말이 없었다. 엄마, 괜찮아? 응. 나는 안 줬으니까. 그래도 조심해. 알았어. 다음 날 정부는 검찰청에 갔다. 오전 10시였다. 조사실에 들어갔다. 수사관이 앉아 있었다. 김정분 사장님 앉으세요. 정부는 앉았다. 박재호 씨가 사장님께 투자금을 요구했습니까? 네. 얼마를 요구했습니까? 1억 원이요. 주셨습니까? 아니요. 왜 안 주셨습니까? 정부는 잠깐 생각했다. 박재호 씨를 믿을 수 없었어요. 무슨 이유로요? 박재호 씨는 제 딸한테 폭력을 썼어요. 외도도 했어요. 도박으로 빚도 만들었어요. 수사관이 적었다. 박재호 씨가 다른 사람들한테는 투자금을 받았습니다. 총 피해액이 3억입니다. 정부는 눈을 감았다. 그 사람들은 돈 돌려받을 수 있어요? 어렵습니다. 박재호 씨가 그 돈을 다 도박에 썼거든요. 정부는 한숨을 쉬었다. 그 사람들 안 됐네요. 사장님은 현명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조사가 끝났다. 정부는 검찰청을 나왔다. 택시를 탔다. 국밥집으로 갔다. 차 안에서 정부는 창밖을 봤다. 사위 얼굴이 떠올랐다. 처음 만났을 때 웃고 있던 얼굴. 그때는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다. 일주일 후 뉴스가 났다. 전직 자영업자 박모 씨가 투자 사기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박 씨는 프랜차이즈 사업을 한다며 지인들에게 투자금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도박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는 뉴스를 봤다. 사위가 수갑을 차고 나오는 장면이 나왔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정부는 텔레비전을 껐다. 딸에게 전화했다. 엄마, 나도 봤어. 너 괜찮아? 응. 이상하게 아무 느낌도 안 들어. 그래. 엄마, 다행이야. 엄마가 1억 안 줘서. 그래. 엄마가 줬으면 그 돈도 다 날아갔을 거야. 정부는 대답하지 않았다. 엄마, 고마워. 나 지켜줘서. 뭐가 고마워. 전화를 끊었다. 정부는 소파에 앉았다. 통장을 꺼냈다. 4억 3천만 원. 정부는 통장을 덮었다. 한 달 후 판결이 났다. 사위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정부는 법원에 가지 않았다. 뉴스로 들었다. 딸은 울지 않았다. 엄마, 나 이제 정말 끝난 것 같아. 응. 엄마, 나 집 계약했어. 진짜? 응. 강의 학교 가까운데. 방 2개짜리. 좋네. 엄마도 자주 와야 해. 그래. 딸은 새 삶을 시작했다. 정부는 계속 국밥을 끓였다. 석 달이 지났다. 가을이 왔다. 정부는 평소처럼 국밥집을 열었다. 새벽 4시였다. 딸은 새 집에서 잘 지냈다. 손주는 학교에서 상을 받았다. 딸은 주말마다 정분을 찾아왔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다. 정부는 가게 문을 닫았다. 은행에 갔다. 창구에 앉았다. 직원이 물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통장 정리하러 왔어요. 신분증하고 통장 주세요. 정부는 건넸다. 직원이 컴퓨터를 봤다. 김정분 고객님, 4억 3천만 원 맞으시죠? 네. 어떻게 하시려고요? 정부는 메모지를 꺼냈다. 딸 계좌번호가 적혀 있었다. 이 계좌로 전액 보내주세요. 직원이 놀랐다. 전액이요? 네. 4억 3천만 원 전부요? 네. 직원이 잠깐 망설였다. 고객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노후 자금은 남겨두셔야 하지 않을까요? 정부는 웃었다. 나는 국밥집 있어요. 그걸로 충분해요. 하지만 괜찮아요. 보내주세요. 직원이 서류를 내밀었다. 증여세가 많이 나올 텐데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정부는 서명했다. 10분 후 처리가 끝났다. 이체 완료됐습니다. 영수증 드릴까요? 네. 정부는 영수증을 받았다. 가방에 넣었다. 통장을 받았다. 잔액은 0이었다. 정부는 통장을 가방에 넣었다. 일어섰다. 고객님, 따님 정말 좋으시겠어요. 제가 더 좋아요. 정부는 은행을 나왔다. 버스를 탔다. 딸에게 전화했다. 엄마, 왜? 통장 확인해봐. 통장은 왜? 돈 보냈어? 그냥 봐. 딸은 잠깐 말이 없었다. 핸드폰 화면 누르는 소리가 들렸다. 엄마. 딸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 이게 뭐야? 4억 3천이. 네 돈이야. 엄마, 안 돼. 이건 너무 큰 돈이야. 정부는 창밖을 봤다. 버스가 단풍길을 지나가고 있었다. 나는 괜찮아. 국밥집으로 먹고 살 수 있어. 엄마 노후는? 너랑 강희가 내 노후야. 딸은 울었다. 엄마, 나 이런 큰 돈 받을 자격 없어. 있어. 왜? 정부는 눈을 감았다. 너는 평생 참았어. 재호한테. 나는 그걸 봤어. 이제 내가 행복할 차례야. 딸은 한참을 울었다. 엄마, 나 이 돈 잘 쓸게. 알아. 집도 사고 베이커리도 차릴게. 그래.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엄마 사랑해. 정부는 웃었다. 나도. 전화를 끊었다. 정부는 집에 도착했다. 저녁 6시였다. 소파에 앉았다. 통장을 꺼냈다. 잔액 0. 정부는 통장을 덮었다. 서랍에 넣었다. 노트를 꺼냈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다. 정부는 펜을 들었다. 한 줄을 적었다. 딸 4억 3천만 원, 증여 완료. 이제 행복하게 살아라. 정부는 노트를 덮었다. 서랍에 넣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딸이었다. 엄마, 우리 집으로 와. 저녁 먹자. 그래. 정부는 옷을 갈아입었다. 밖으로 나갔다. 버스를 탔다. 딸네 집으로 갔다. 15분 후 도착했다. 초인종을 눌렀다. 손주가 문을 열었다. 할머니, 우리 강이 오늘 뭐 했어? 학교에서 그림 그렸어. 할머니 보여줄게. 정부는 안으로 들어갔다. 딸이 부엌에서 나왔다. 눈이 부어 있었다. 웃고 있었다. 엄마 앉아. 밥 금방 차릴게. 정부는 소파에 앉았다. 손주가 그림을 가져왔다. 할머니, 이거 봐. 우리 가족이야. 그림에는 3명이 그려져 있었다. 딸, 손주, 그리고 정분. 예쁘다. 할머니를 제일 크게 그렸어. 정부는 손주를 안았다. 딸이 밥상을 차렸다. 3명이 둘러앉았다. 엄마 많이 먹어. 그래. 밥을 먹었다. 강희가 떠들었다. 딸이 웃었다. 정분도 웃었다. 밥을 다 먹고 강희를 재웠다. 정분과 딸이 거실에 앉았다. 딸이 차를 내왔다. 엄마, 나 집 알아봤어. 어디? 강희 학교 근처 아파트. 좋네. 그리고 베이커리 자리도 봤어. 집 근처에 작은 가게. 정부는 차를 마셨다. 언제 시작해? 다음 달. 계약하려고. 잘하고 있어. 딸은 정분 손을 잡았다. 엄마, 나 열심히 살게. 알아. 그리고 강희 잘 키울게. 그래. 엄마도 건강해야 해. 나 엄마 없으면 안 돼. 정부는 딸 손을 두드렸다. 걱정 마. 나 아직 팔팔해. 딸은 웃었다. 밤 10시 정부는 집으로 돌아왔다. 소파에 앉았다. 내일도 새벽 4시에 일어날 것이다. 국밥집 문을 열 것이다. 국물을 끓일 것이다. 통장은 비었다. 하지만 마음은 가득 찼다. 한 달 후 딸은 새 집으로 이사했다. 정분이 도왔다. 엄마, 여기 봐. 거실이 넓지? 좋다. 강희 방도 있고 내 방도 있고 잘 골랐네. 딸은 창문을 열었다. 햇빛이 들어왔다. 엄마, 여기서 새로 시작할 거야. 그래. 엄마도 자주 와야 해. 자주 올게. 2주일 후 딸의 베이커리가 오픈했다. 작은 가게였다. 정분이 갔다. 엄마 어때? 예쁘다. 딸이 빵을 내왔다. 엄마 먹어봐. 내가 만든 거야. 정부는 한 입 먹었다. 맛있다. 딸은 웃었다. 손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딸은 웃으며 맞았다. 정부는 구석자리에 앉아 지켜봤다. 딸은 행복해 보였다. 저녁에 정부는 집으로 돌아왔다. 소파에 앉았다. 노트를 꺼냈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다. 마지막 줄을 읽었다. 딸 4억 3천만 원, 증여 완료. 이제 행복하게 살아라. 정부는 노트를 덮었다. 미소 지었다. 다음 날 새벽 4시 정부는 국밥집 문을 열었다. 불을 켰다. 냄비를 올렸다. 국물을 끓였다. 25년째 같은 자리, 같은 시간. 하지만 마음은 달랐다. 가벼웠다. 정부는 오늘도 국밥을 끓인다. 딸은 빵을 굽는다. 손주는 웃으며 자란다. 사위는 감옥에 있다. 돈은 딸에게 갔다. 돈은 사람을 살리는 도구였다. 체면을 사는 값이 아니었다. 모욕을 참는 대가도 아니었다. 정부는 국자를 들었다. 국물을 떴다. 그릇에 담았다. 첫 손님이 왔다. 사장님, 오늘도 국밥 주세요.
네, 많이 드세요. 정부는 웃었다. 당신이라면 그 통장을 어떻게 썼을까요?